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젊음의 항노화 과학, 오늘은 텔로미어의 비밀 편입니다. 자, 여러분,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과학도 여러분의 소망을 반영하여 불철주야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항노화의 비밀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밝혀진 바 노화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가 유전자 프로그램설인데요. 생물학계의 운명론 내지는 결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속에 이미 늙고 죽는 과정이 다 설계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번식을 마친 개체가 도태되어야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귀한데 안방 건너방에 100살, 200살 노인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새로운 세대에 대한 배려로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 수명설인데요. 미국의 레너드 헤어플릭이라는 사람이 헤어플릭의 한계라는 가설을 발표합니다. 세포는 태어나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되는데 그 세포 분열의 횟수가 50회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학설입니다. 이 50회 분열이 끝나면 세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학설은 1980년대에 텔로미어의 존재가 발견되면서 크게 힘을 받고 정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성산소설인데요. 산소의 패러독스, 즉 산소가 모든 동물의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주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활성산소와 이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따로 한번 다룰까 합니다. 자, 오늘은 헤어플릭의 한계와 텔로미어의 역할에 대해 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헤어플릭 박사인데요. 노화는 DNA에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1961년에 헤어플릭의 한계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 분열의 횟수가 50회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헤어플릭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에 도달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과 장기의 세포 수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급속히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체 내에서도 세포 분열이 빨리 진행되는 머리카락과 피부 세포는 노화가 빨리 찾아오고, 분열이 천천히 일어나는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노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헤어플릭의 한계가 전혀 작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식세포와 암세포입니다. 자, 이 헤어플릭의 한계 이론은 80년대에 들어 텔로미어의 기능이 발견되면서 더욱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벌레의 눈과 같은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말단에 염기서열 TTAGG가 되풀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세포 분열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기서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TAG란 바로 꼬리표라는 단어입니다. 텔로미어 스스로가 TAG, 즉 꼬리표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 텔로미어가 하는 주요한 기능은 구두끈 끝에 플라스틱 마리 같이 구두끈에 올이 풀리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 세포가 50회 정도 분열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분열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텔로미어가 다 닳아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분열을 하게 되면 염기서열에 이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는 스스로 분열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 인체에는 생식세포와 암세포는 세포 분열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식세포는 텔로미어를 항상 새로 부여받기 때문에 F1, F2, F3로 내려가면서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경우에는 텔로미어를 재생하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스스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의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불멸의 암세포인 헬라세포의 주인인 헨리에타 렉스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헨리에타는 1951년에 죽었지만 죽기 전에 채취한 자궁암 세포는 실험실에서 정식을 거듭하여 2000년대 초에 이미 2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한 50톤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헬라 세포는 백신 개발 등의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고 무중력 실험을 위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도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세포에서 분리된 자매 세포들이 런던, 파리, 동경, 서울 등지에서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텔로미어 이론은 복제양 둘리가 양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조로증으로 일찍 죽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리 아버지 양의 체세포를 제공할 당시에 그 아버지의 나이는 6세였고 둘리는 6세가 되자 조로증이 찾아와서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 양의 수명과 합하여 양의 수명 12년을 다 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텔로미어의 한계가 곧 젊음의 한계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텔로미어를 느리거나 보수하면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의 태아기 초기에 그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는 텔로미어 복구 효소 텔로머라제가 약으로 개발된다면 불로장생도 거의 먼 이야기는 아닐 듯 합니다. 자, 오늘은 항노화 과학의 제1편 텔로미어의 비밀 편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텔로미어를 복구하여 영원한 젊음을 누리십시오.